멸치볶음, 한국인의 밥상에서 정말 익숙한 반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멸치볶음은 왜 드시나요? 왜 드실까요? 칼슘, 뼈 건강, 성장기 아이의 발육,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대부분 건강한 반찬이라는 인식으로 건강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하려고 넣은 견과류가 멸치볶음의 목적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아니 공장장님, 견과류가 몸에 좋은데 왜요? 맞습니다. 견과류는 좋은 식품이죠.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멸치볶음은 멸치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멸치에 넣으면 좋은 견과류와 과하면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견과류, 그리고 멸치볶음에 진짜 추천할 만한 견과류와 부재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영양, 식감, 칼로리, 보관성 등의 기준으로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멸치볶음용 견과류의 선택 기준은요,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요, 멸치의 맛을 해치지 않는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이 맛도 저 맛도 아니면 안 되겠죠.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과한 칼로리, 당 코팅 등은 없는가. 시즈닝된 견과류를 사용하시면 맛을 잃거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산패 위험은 어떤가. 멸치볶음과 함께 넣으면 산패가 촉진될 수 있는 견과류도 있으니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칼슘 반찬, 그 목적에 맞는가. 말 그대로 밥 반찬이 돼야지 견과류에 멸치를 넣은 믹스 간식이 되면 절대 안 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멸치는 대표적인 칼슘 식품이죠. 그런데 일부 견과류나 씨앗류에는 피틴산이나 수산처럼 식단 전체 맥락에서 미네랄 이용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공장장님, 그럼 견과류를 넣으면 멸치의 칼슘이 손실되는 건가요?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견과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멸치의 칼슘 활용을 위해 최우선으로 본다면 어떤 견과류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방송은 견과류가 나쁘다가 아니라 멸치볶음이라는 메뉴 목적에 맞는 선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먼저 멸치볶음 할 때 주의해야 할 견과류 탑 5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땅콩입니다. 땅콩. 장점은 가성비가 좋고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익숙한 맛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과다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 코팅이라든가 염지가 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멸치보다 땅콩이 중심이 안 되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땅콩이 나쁜 게 아니라 멸치볶음이 땅콩으로 인해 어쩌면 건강 반찬에서 그냥 고소한 간식으로 그 방향이 바뀔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겁니다. 자, 2위는요, 통아몬드입니다. 장점은 비타민 E, 식감, 식이섬유 굉장히 좋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너무 많이 넣으면 딱딱함이 증가돼서 이물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멸치보다 존재감이 과할 수 있고요, 멸치와 함께 칼로리를 소폭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아몬드보다는 이렇게 슬라이스된 아몬드 슬라이스를 멸치와 함께 살살 잘 볶아 드시면 이게 굉장히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흔히 넣는 땅콩이나 아몬드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좋은 견과류도 메뉴에 따라 그 종류나 양을 달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3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까요? 자, 세 번째는요, 오메가3와 멸치와 함께 넣으면 풍미가 폭발되는 호두입니다. 비타민 E 함량도 높고요. 대신 호두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산패 속도를 조금 빨리 하고요, 보관 방법이 또 다른 제품보다 중요합니다. 호두 원물이 안 좋으면 쓴맛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두는 정말 좋은 견과류이지만 신선도 관리 실패 시 반찬을 아예 버려야 할 지경도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마카다미아입니다. 와, 마카다미아.
자, 장점은 부드러운 식감에 고급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영양소는 불포화 지방, 단일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높고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지방 함량이 높고 멸치보다 강한 풍미가 있어서 함께 섞으면 궁합이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견과류 4위가 마카다미아입니다. 자, 5위는요. 시즈닝 견과 또는 믹스 견과입니다. 네, 건과일 및 비견과류 혼입으로 이건 뭐 건강식보다 가공 간식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서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멸치볶음은 멸치를 살리면서 식감 영양의 조화를 보완하는 견과류 및 씨앗류 선택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 기준으로 멸치 맛을 해치지 않는가, 식감이 과하지 않은가, 활용 난이도가 낮은가 높은가, 산패 가공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궁합이 최상인 멸치볶음용 견과류와 씨앗류 탑 5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5위는요. 캐슈넛입니다. 소량 활용했을 때 굉장히 풍미가 좋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단맛 계열의 고소함, 아이, 부모님 반찬용으로 적극 추천드리고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넣으면 멸치의 존재감이 감소되고요. 잘게, 소량으로 넣었을 때 굉장히 좋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캐슈넛은요, 메인이 아니라 적절하게 들어가서 식감 보완용일 때 굉장히 좋습니다. 4위는요, 호박씨입니다. 장점은 고소한 맛, 작은 크기, 식감의 다양화, 색감의 포인트가 아주 좋습니다. 멸치볶음에 넣으시면 정말 딱이에요. 호박씨는 견과보다 부담이 덜하면서 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식재료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해바라기 씨입니다. 비교적 부드러운 씨앗류고요. 비타민 E가 풍부하며 멸치보다 튀지 않고 활용의 편의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장장님, 그럼 해바라기 씨와 호박 씨는 좀 의외네요. 의외가 아닙니다. 멸치볶음은 씨앗의 강한 존재감보다 조화가 더 중요한 반찬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2위는요, 잣입니다. 잣.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풍미, 프리미엄 이미지, 어르신용 반찬에 적합한 아주 훌륭한 견과류입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가격대가 좀 있죠. 부담이 좀 있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잣은 고급 반찬 느낌으로 업그레이드하기 딱 좋습니다. 자, 대망의 1위 탑 1 하나 남았죠. 바로 아몬드 슬라이스입니다. 아몬드 슬라이스. 자, 익숙한 조합이죠. 식감 보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장점에 비타민 E,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어디서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게 1위 아몬드 슬라이스입니다. 근데 아까 아몬드는 주의할 견과류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몬드가 문제라기보다는 통아몬드처럼 두껍거나 멸치보다 강한 게 문제일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아몬드 슬라이스는 최고의 멸치볶음에 빠질 수 없는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견과류보다 어쩜 부재료일지 모릅니다. 부재료의 대표적인 꽈리고추, 대표적인 조합이죠. 식감이 좋고 활용성이 매우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고추의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늘입니다. 멸치 비린내를 제거하고 풍미를 강화하는 멸치볶음의 1등 공신입니다. 세 번째는요, 피망 파프리카입니다. 색감을 더하고 멸치에 부족한 비타민 영양소를 보충해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참깨도 좋습니다. 집에 견과류가 없다면 이 조합도 정말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함 폭발하고요, 소량 활용해도 그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참깨는 너무 평범한데요? 견과보다 좋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평범하지만 진짜 강한 조합입니다. 주인공인 멸치의 존재감을 해치지 않고 영양을 보조하며 맛을 끌어올리니까요. 이처럼 멸치볶음은 견과류를 얼마나 넣느냐보다 멸치를 어떻게 더 잘 살리느냐가 훨씬 더 핵심입니다. 멸치볶음 할 때 이런 실수 이젠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견과류를 정량보다 과하게 넣거나 달달하게 코팅되거나 짭짤하게 염지된 견과류를 모르고 넣거나 산패를 넘는 견과류를 생각 없이 넣거나 멸치보다 견과 비중을 월등히 높이거나
보관 방법을 잘 모르고 그냥 보관한다는 거. 참고로 견과류로 만들어진 멸치볶음의 보관은 냉장 보관이 기본이며 되도록 빠른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견과류 멸치볶음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거들 뿐 멸치는 항상 주인공이며 정량, 정타임을 지키고 어느 하나 모자람 없이 건강한 반찬을 완성해 봅시다. 자, 끝으로요.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요. 멸치볶음에 좋은 견과류의 선택은요. 아몬드 슬라이스, 잣, 해바라기씨, 호박씨, 땅콩, 캐슈넛 괜찮습니다. 정말 풍부한 영양가에 괜찮은 견과류 조합이에요. 멸치볶음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요. 견과류의 과다 투입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산패가 우려되는 견과류의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시즈닝 또는 염지된 견과류를 절대 넣지 말으셔야 됩니다. 보관 방법 또한 잘 지키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견과류는 분명 몸에 좋습니다. 그러나 멸치볶음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멸치라는 반찬 목적에 맞게 뭐든 적당하게 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만약 멸치볶음을 하신다면 한 번쯤 왜 견과류를 넣는지에 대해 떠올려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견과공장의 최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